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운의 심리학이라는 책입니다. 유민지 지음 세멘 파커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운을 대하는 태도와 심리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세상의 운을 거스르는 부자는 없다고 하는데요. 운을 키워야 큰 부자가 된다고 합니다. 돈, 사람, 성공을 부르는 부자들의 비밀에 대해서, 부와 운명에 대해서, 그 보이지 않는 비밀에 대해 여러 사례와 함께 흥미롭게 풀어내고 있는데요. 운에 대해 간절한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꼭 읽어보시길 권하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운은 무엇일까요? 운은 바람처럼 통하고 물길처럼 흐릅니다. 어쨌든 일반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비이성적인 것을 이해하는 힘은 비이성적인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운을 좋게 만들고 싶다면 혹은 자신의 운을 극대화해서 활용하고 싶다면 먼저 운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니, 믿지 않아도 좋습니다. 운을 신경 쓰는 데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야 운이 좋아지는 방향으로 자신의 의지를 발휘해서 태도부터 행동, 습관, 인간관계까지 점검하고 바꿔나갈 수 있습니다. 결국 그런 사람들이 운을 키워 부자가 되는 비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듭니다. 운은 반드시 존재하지만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운은 다루는 것이지 기대는 것이 아닙니다. 운에 대한 주도권을 놓치는 순간 영영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매일 같이 스치는 소소한 운부터 어쩌다 다가오는 커다란 운까지 열심히 밀고 당기며 내 것으로 끌어모아야 합니다. 꿀벌도 이유 없이 날아들지는 않습니다. 길가의 꽃 한 송이도 스스로 향기를 내뿜고 꽃가루를 날리며 그 가냘픈 몸으로 생존 전략을 짜고 실천합니다. 운도 그렇습니다.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좋은 시간과 흐름이 갖추어진 것일 뿐 결국 때맞춰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손발을 움직이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자가 될 운명인가요? 라고 질문하기보다 어떻게 운을 만들 수 있을까요?를 물어야 합니다. 운칠기삼, 운이 7할이고 노력이 3할이라는 말이 최근에는 운구기일, 운이 9할이고 노력이 1할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운이 받쳐주지 않으면 무엇도 이루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운이 따른다 한들 의지가 없다면 이 또한 무의미합니다. 아니, 처음부터 그런 기적은 나약한 사람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착한 사람이 부자가 될까요? 아니면 강한 사람이 부자가 될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강하고 착한 사람이라면 아마 더 큰 부자가 되겠지만 부자의 운은 그것을 받아들일 기본기를 갖춘 사람에게만 찾아갑니다. 부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의지가 강합니다. 그리고 이 순간에도 좋은 운을 잡기 위해 맹렬히 의지를 불태웁니다. 운이 넘치게 좋아 부자가 되었다 한들 돈을 유지하는 능력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 어떤 좋은 운이 나에게 돈을 가져다 준다고 할지라도 그 운을 기꺼이 받아낼 의지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감당하기 힘든 운명의 회오리에 휘말려 걷잡을 수 없는 일만 발생할 뿐입니다. 자신은 100%의 노력을 쏟는데 50%밖에 얻지 못하는 것 같고 누구는 100%의 노력을 쏟는데 200%를 얻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운이라는 것이 작용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운이 굴러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을
지나치게 원하는 과욕도 독이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인생을 내주는 무기력도 독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언제나 뒤에서 땀 흘려 자신에게 필요한 운을 가져갑니다. 일도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돈도 결국은 남입니다. 때문에 내 것으로 만들려면 공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운에 치이지 않는 실력과 내공을 갖추게 되었을 때 비로소 돈을 개척하는 현명한 부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무언가를 얻어가는 자세부터 다릅니다. 그들은 두 눈을 반짝이며 턱을 바짝 당기고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적습니다. 한마디로 여우같이 자신의 몫을 챙깁니다. 그리고 당장은 아니더라도 두고두고 곱씹으며 그 메모들을 언젠가 100% 자신의 운으로 만듭니다. 작고 가벼운 내용일지라도 상관없습니다. 그곳에는 성공에 대한 열망은 물론 운명을 좋은 쪽으로 이끌고자 하는 의지가 가득합니다. 기록은 행동을 지배한다라고 말했듯이 꼼꼼히 기록하는 습관이 그들을 더 큰 부자로 만들어줍니다. 부족한 운을 메우고 채우는 기록들은 인생을 영화롭게 하는 변화의 마중물이 됩니다. 언제나 준비만 하다 끝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습니다. 장 걱정이 많아 늘 준비만으로 하루를 허비합니다. 고시나 취업 준비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을 하려면 일단 실행을 해야 하는데 경우의 수만 따지다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언제나 가능성 있는 존재로 남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세팅된 모습을 보일 때까지 당신을 기다려주는 운은 없습니다. 더 잘해서, 더 잘돼서 라는 마음이 지나쳐도 오히려 운이 도망가 버립니다. 적어도 부자가 되고 싶다면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긍정적인 겁자가 아니라 현실적인 용자가 되어야 합니다. 대운이 들어올 때 나타나는 변화와 신호가 있습니다. 사람의 대운은 10년마다 바뀌는데요. 또 찾아오는 대운의 시기가 저마다 다릅니다. 대운이 바뀌기 직전 1년에서 2년 사이를 가리켜 교운기라 부르는데요. 이 시점에는 하나같이 약속이나 한 것처럼 공통된 현상들을 겪습니다. 그것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들어오는 운과 머무르는 운이 교차하기 때문에 전에 없던 혼란과 갈등이 가중되기 때문입니다. 대운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몸과 마음, 환경의 변화를 통해 우리에게 사인을 줍니다. 대표적으로 신체의 변화, 기존의 가치가 달라지는 정신세계의 변화, 나를 둘러싼 관계가 달라지는 환경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이 같은 변화와 신호를 통해 현재의 운명은 물론 가까운 장래까지 예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평균적으로 살아가며 한두 번의 대운을 경험하게 됩니다. 즉, 누구에게나 한 번은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성공과 실패, 부함과 비남은 이 조짐을 얼마나 잘 캐치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대운이 다가온다면 절대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참고로 대운이 들어올 때 나타나는 변화와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얼굴 빛이 환해진다. 2. 기호나 취향에 변화가 생긴다. 3. 기존의 인간관계가 정리된다. 4. 이직, 이사, 결혼 등 환경이 바뀐다. 5. 갑자기 식욕이 돋는다. 6. 집에 있는 식물이 잘 자란다. 7. 악재가 닥쳐 어려움을 겪는다. 8. 새로운 모임과 커뮤니티가 생긴다. 9.
아침에 쉽게 눈이 떠진다. 10. 관점과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한다. 재물운을 좋게 만드는 일상의 습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가 보금자리인데요. 따라서 집터는 좋은 운을 불리는 훌륭한 베이스가 됩니다. 특히 세상 만물에는 기운이라는 움직이는 힘이 존재하는데 집안의 물건들이 재물운에 깊숙이 관여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소지품이 그런데요. 늘 몸에 지니고 다니기 때문에 사람의 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칩니다. 그 중에서도 지갑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돈이 돈을 불러온다는 개념에서요. 1만 원권 지폐를 돌돌 말아 지갑에 넣고 다니는 것은 재물이 새나가지 않는 역할을 합니다. 한편 세기 기운에 영향을 미치는 물건으로는 금수저가 있습니다. 금색은 예로부터 재물과 건강, 장수를 상징했습니다. 따라서 식복에 관여하는 수저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복을 불러들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재물 운을 좋게 만드는 습관은 대체로 풍수학에서 기인합니다. 재물 운을 만드는 일상의 습관 10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집안의 식물은 낮은 것이 좋다. 2. 냉장고에 자석을 붙이지 않는다. 3. 1만 원권 5장을 말아 지갑에 넣고 다닌다. 4. 금색 수저를 사용한다. 5. 화장실 문을 닫아둔다. 6. 거실에 노란색 물건을 놓는다. 7. 현관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한다. 8. 머리는 창가에 두고 잔다. 9. 욕실에 작은 화분을 비치한다. 10. 비에 젖은 우산은 집에 두지 않는다. 인생의 귀인을 알아보는 방법. 부자들도 아무나 사귀지 않습니다. 사업을 하거나 결혼을 할 때도 철저하게 사람을 가립니다. 사람이 운에 미치는 지대한 영향을 잘 알고 있어서입니다. 귀인을 찾는 방법은 생각 외로 간단합니다. 함께 밥을 먹어보는 것입니다. 운의 세계에서는 밥을 먹는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합니다. 옛날에는 음식이 귀했던 시절이라 먹고 사는 일이 가장 시급한 화두였습니다. 명리학에서도 먹을 복, 식복이 있다는 것은 곧 부와 풍요를 상징했습니다. 따라서 상대와 밥을 먹는 행위는 귀한 복을 나눔으로써 서로의 기운을 가장 크게 느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함께 밥을 먹는 것만으로도 입맛이 돌고 기운이 올라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과는 맛있는 것을 먹어도 입맛이 없고 기운이 내려갑니다. 또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딘가 내내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처럼 상대에게 오는 기운을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바로 밥을 먹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러니 귀인을 파악하고 싶다면 일단 만나서 밥부터 먹어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식사라도 한번 하시죠. 우리가 비즈니스 미팅이나 소개팅을 앞둔 순간에 밥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의 운명은 이렇게도 바꿀 수 있습니다. 직업, 연애, 결혼, 금전, 재물, 성공, 출세, 수명. 사람의 운명은 과연 어디까지 정해져 있을까요? 혹자는 모든 것이 정해져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자신의 틀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운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매일같이 인생을 다듬어 운명을 바꿨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무려 1000시간을 들여 꾸준히 자신의 운명을 손보았습니다. 방법은 실로 간단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그날 할 일에 대해 생각합니다. 예측 가능한 일을 생각해 두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어나는 위험과 실수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움직이는 것이 운명을 바꾸는 첫 시작입니다. 자기 전에는 그날 있었던 하루의 일을 반성합니다. 이는 내일을 다스리기 위해 자신의 운명을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입니다. 잘한 것이 있다면 칭찬하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격려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견디지 못했는지, 어떤 부분에서 부침이 있었는지 말입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운명을 바꾸기 위해 조금씩 노력한다면 마음의 권리도 함께 추구할 수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좋은 운명을 가져도 성공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운은 아무에게나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운의 심리를 잘 알고 다룰 줄 아는 사람에게 온다고 하는데요. 이 책, 운의 심리학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인생의 운을 환하게 밝혀 모든 분들이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